섹션 1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정보를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 즉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잠깐 정리해보면 경영활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물건을 사고 팔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정한 원리. 아무렇게나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가 생기겠죠. 유용한 정보의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 보고서가 되겠고요. 이 정보를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 보고하는 거, 그걸 이제 회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종업원, 종부, 거래처, 고객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 회계 정보를 경영 방침과 투자 능력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요. 출자자는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 및 투자 수익 자료로 평가합니다. 채권자는 우리한테 돈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원리금 지급 능력 평가 여부로 사용하고요. 종업원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이죠. 임금 협상 및 급여 지급 능력 평가제로 사용합니다. 또한 정부는 과세 표준, 과세해야 될 금액과 조세 정책, 우리 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거래처들은 결제대금 지급 능력 평가제로 쓰죠. 고객은 이러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보고 우리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영자하고 종업원은 회사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부 이용자라고 그러고요. 출자자, 채권자, 정부, 거래처, 고객은 외부에 있으므로 외부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럼 회계의 뜻이 이렇게 된다면 그 목적은 뭐냐면 그 목적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자, 번거하고 쓴 거, 그 자료. 그 다음에 재무상태는 이제 자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런 것들. 현금 흐름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자본 변동은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일 때 그 주식과 관련돼서 우리 회사의 자본이 변동되는 상황,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경영자는 경영 방침과 경영계획 수립에 이 회계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계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계의 목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에 정부의 과세자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죠. 1, 2, 3, 4 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 종류로 보겠습니다. 회계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은 매우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믿을만 해야 돼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한 것들이고요. 일부는 미래에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조금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래가 발생된 것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한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관리회계는 회사 관리하고 관계되는 예산, 집행, 책임과 관계되는 회계로 주로 내부 이해 관계자와
갖고 관계되는 회계들입니다. 원가 회계는 제품을 만드는 거, 건물을 짓는, 거기하고 관계되는 원가를 파악하고 측정 기록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요, 원가 정보를 의사결정과 성과 평가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세무회계는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인 국가에게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련된 납부세액 산출하고 거기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신고하는 데 필요한 회계를 세무회계라고 합니다. 세금 내는 것과 관계된 회계라는 뜻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전산회계 2급은 재무회계 중에서 주로 기초 부분을 학습하게 됩니다. 재무회계의 기초 파트를 우리가 회계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재무회계가 거래가 발생된 것, 그것만 기록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만하다고 그랬죠. 신뢰할 만하다고.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들이 해야 돼요. 회사 설립과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공장도 생기고 그래 가면서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중복되는 거래도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관리적인 차원으로 효율적으로 회사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회계이므로 처음부터 하는 회계는 아니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회계하면 재무회계를 말해요. 그래서 회계 공부한다 그러면 재무회계부터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기와 회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기는 장부에 기입하다를 줄인 말입니다. 장부의 부자하고 기입하다의 기자를 부르는 말이죠. 회계는 부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거래가 발생된 것을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를 회계 기준이라고 그랬죠. 장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계산하고 정리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부기라고 합니다. 부기를 바탕으로 회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부기가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이라면 회계는 거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전달하는 과정까지가 회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회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부기가 필요하니까 기록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부기와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회계라고도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할 때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기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는 장부에 기록한다고 그러는데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식부기, 복식부기가 있고 이용자의 영리성 요구에 따라서 영리부기, 비영리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한 번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즉 일정한 원리 없이 상식적으로 현금이나 재화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불완전한 부기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원리 없으니까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채소가 필요해서 채소 중에서 시금치를 샀다. 시금치 10,000원어치 주고 샀다. 10,000원 이렇게 그냥 적는 거죠. 이게 왜 불완전하냐면 이 시금치 10,000원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팔기 위해서 산 건지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쓰기 위해서 사온 건지. 그래서 불완전하죠. 그리고 외상으로 사왔는지 아니면 현금 주고 사왔는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잘 기록하기 위해서 나온 부기가 복식부기입니다. 복식은 이제 두 곳이라는 뜻인데요. 두 곳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말하고 그 왼쪽을 우리가 회계에서 차변이라고 그럴 거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 두 곳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거래가 원인과 결과로 발생돼서 원인과 결과니까 두 곳이 필요하겠죠. 발생돼서 성립되기 때문에 기록도 두 곳에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1494년 루카 파촐리가 정립을 했습니다. 두 곳에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된다면
두 곳, 한 곳에 적고 또 한 곳에 적기 때문에 일단 그 데이터가 잘못된 것도 막을 수 있고요. 이를 이제 검증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진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이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왼쪽에 한 번 적고 오른쪽에 한 번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 적는다. 그래서 이를 이제 거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그 부기를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복식부기가 설명에 읽어보니까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재산의 재화의 증감 변화나 손익의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해서 하는 완전한 부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한 원리 원칙은 이제 거래 발생된 걸 기록하기 위해서 기준을 해주는 거죠. 기준을 만들어서 회계 기준 이렇게 적기로 하면 다른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금치를 공장 직원들이 일하는 식당에서 쓰겠다. 그럼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복류생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럼 현금.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니까 이렇게 두 번 발생돼요. 두 번. 그래서 이걸 만약에 각각 10,000원씩 주고 샀다. 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금 10,000원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 복리후생 목적으로 나간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복리후생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요란에다 쓰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시금치 산 거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두 번 적기 때문에 금액이 혹시 차이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되어 있는 회식비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그런다면 현금 10만 원이 나갔겠죠. 그럼 왜 나갔을까? 그러니까 회식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적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 복식부기입니다. 이 복식부기가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이 복식부기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식부기로 학습을 하게 돼요. 기록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영리부기, 비영리부기로 나눕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관계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영리부기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비영리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을 공부하실 때 복식부기, 영리부기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단식부기 이렇게 말하는 걸 요즘에는 회계로 용어를 통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회계, 복식회계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회계 단위,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 나오죠. 첫 번째 회계 단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점, 지점, 본사, 공장. 예를 들어 회계 단위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조금 어렵다면 회계 단위는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있다는 거는 이제 거래를 발생시키는 곳이고 그곳을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그럼 그 회사 그게 이제 본점일 수도 있고 지점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럼 그 회사가 있어야지 거래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회사를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곳이다 라고 해서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회계 처리하기 위한 곳, 그래서 회계 단위. 시간적 범위는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이제 기간을 말하죠. 시간적 범위. 그 기간을 회계에서는요,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용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회계 단위는 뭡니까? 거래를 발생시키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는 본점, 지점, 본사, 공장 이렇게 있고요. 그런 걸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곳이죠. 회계 처리하려면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연도 회계기간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 거래를 기록하는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회계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해관계자가
그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걸 상법에서 1년으로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는 1년이 딱 되면 1년 동안 거래한 내역을 가지고 보고서로 작성해서 그 유용한 회계 정보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회계 기간 때문에요. 그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다음 용어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회계연도의 첫날을 기초라고 합니다. 그림하고 같이 봐주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월 1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은 기말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2월 31일이 됩니다. 1월 1일이 안 되는 회사는 회사 처음으로 설립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설립했다. 자, 그러면은 이 3월 1일이 그 회사의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얘가 이제 기말이 되는데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이내에 끝내도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 회계 기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가요. 이걸 우리가 제1기 첫 번째를 제2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해서 장부에다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기초하면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긴말이라고 그러면 12월 31일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회계기간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기로는 안 돼요. 잘. 자, 그 다음에 정기는 앞 회계연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작년 이렇게 말하죠. 단기는 현재 회계연도를 말합니다. 단기. 우리 회사를 당사라고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기는 내년, 다음 연도를 말하면 되겠죠. 후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는 사업을 계속해 가니까. 그래서 후기란 용어는 안 씁니다. 정기율은 정기에 남아있는 자산부채 자본을 단기로 이렇게 넘겨오는 것, 그걸 정기율이라고 그러고, 차기율은 단기 말에 남아있는 거, 그걸 갖다가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긴다라는 걸 이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기초 1월 1일, 기말 12월 31일, 작년 정기, 올해 단기, 내년 차기. 그리고 1월 1일 회계연도의 첫날부터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를 회계연도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